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수년된 경기입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노스웨스트 더비 경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조엘 마팁, 버질 반다이크, 앤드루 로버슨, 파비뉴 앤더슨, 티아고, 루이스 디아스, 모하메드 살라, 사디오 마네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피르미누가 가벼운 발부상으로 오늘 경기 결장한 거 외에는 나머지 다 건강하게 오늘 경기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호날두 선수가 유산을 했다고 해요. 호날두 선수 이제 여자친구죠. 조지나 씨가 쌍둥이를 출산하셨는데 여아는 살아남았지만 남아는 안타깝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를 좀 표하고요.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힘든 상황일 텐데. 그래서 그 부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 호날두는 결장을 합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경기 3팩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루이스 디아스. 야, 맨유는 참 안타깝습니다. 빠르게 리버풀이 역습 성공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들어갑니다. 와, 이거는 살라마저 살려버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네 어시스트였고요. 이건 마네의 플레이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리버풀과 맨유의 경기 전반전은 2대 0으로 리버풀이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디아스의 선제골이 있었고 모하메드 살라가 오랜만에 필드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경기 3백으로 나섰습니다. 랄프 랑닉 감독이 3백을 쓴다. 맨유 부임 이후에 3백을 썼다라는 거는 제가 알기론 이번 경기가 처음이거든요. 루크쇼가 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텔레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달롯을 오히려 레프트 윙백에 배치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왜 달롯을 거기다 썼는지는. 물론 이제 달롯이 양발을 나름 또 괜찮게 쓰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텔레스보다는 달롯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3백을 쓰면서 3-4-3 포메이션을 썼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맨유가 부상자가 많은 편이에요. 주축 선수들. 특히 3선.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지금 부상이고 또 루크쇼도 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마티치와 포그바가 3선을 구성했는데 또 포그바가 이른 시간 부상을 좀 당한 것 같아요. 혼자 또 약간 근육 쪽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포그바가 일찍 교체가 됐습니다. 링가드와. 그래서 지금 맨유 3선이 마티치와 페르난데스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공격적인 기여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페르난데스가 더 전진된 위치에서 기여를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들고 온 플랜은 안필드 원정이기도 하니까 3백을 써서 수비를 단단하게 한 다음에 레시포드나 엘랑가 같은 좀 발빠른 자원들을 전방에 배치함으로써 뒷공간을 좀 노려보자라는 수를 랄프 랑닉 감독은 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레시포드 폼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요즘 레시포드 워낙 많은 이제 팬들로부터 비판을 또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물론 약간 오프사이드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레시포드의 불안한 터치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백이 맨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윙백까지 해서 어 각각 이제 3톱 그리고 양 윙백은 리버풀의 두 풀백을 맨마킹하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아직은 이 3백이 정착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게 드러났죠. 알렉산더 아놀드를 좀 쫓아가던 그 우측 공간, 뒷공간 커버를 빠르게 하지 못했고 그 공간을 살라와 아놀드가 잘 파고 들어가서 크로스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점도 달롯이 살라에 대한 마킹을
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지금 맨유 선수들도 쓰리백이 익숙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랄프 랑닉 감독 체제 하에서 이 쓰리백이 익숙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선수들 스스로가 어디 있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임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고, 또 전방 압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압박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수비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싶을 정도로 뭔가 다 그냥 확실한 컨셉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빠르게 랄프 랑닉 감독은 하프타임 동안에 좀 점검을 하고 지시를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리버풀은 오히려 맨유가 너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편안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만 보더라도 지금 75대 25로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많이 점유를 하면서 경기를 지배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슈팅 숫자도 9개 대 0개. 맨유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필드인 걸 감안하더라도요. 그래서 전반전에 리버풀이 굉장히 압도를 하면서 끝이 났고, 물론 지난 OT 원정 때보다는 스코어 차이는 전반전 끝난 상황에서 덜 나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후반전에는 리버풀이 조심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반 막판에는 어느 정도 뒷공간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조심을 해야겠죠. 두 번째, 오늘 경기 주심이 마틴 에키슨이더라고요. 이 아저씨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주심 보는 비율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중요 경기에서 갑자기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부상 조심해야 되고, 또 좀 파울 굉장히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해 두면서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후반전 또 어떻게 펼쳐질지 경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사디오 마네. 야, 3톱 전부 득점합니다. 로버슨의 전진이 아주 좋았고요. 그 이후로 그냥 너무 간결하게 탁탁탁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모하메드 살라. 와, 리버풀의 압박이 통했고, 그리고 조타가 살라를 잘 보고 잘 줬어요. 그래서 살라도 이게 뭐 걸리면서 칩슛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움직임이 또 좋았네요. 네,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4대 0으로 리버풀이 압승하면서 13-14 시즌 이후로 처음으로 맨유 상대로 더블을 기록하게 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반전에 3백을 정말 잘 못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필 존스를 빼고 제이든 산초를 투입을 하면서 4-2-2-2 포메이션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백을 버리고 다시 4백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이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하프타임에서 약간 랑닉 감독이 지적을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압박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고 실제로 효과를 냈었죠. 그래서 리버풀이 빌드업을 수월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다시 말하지만 맨유가 부상 선수가 좀 있기 때문에 벤치 선수들이 좀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점유율은 좀 70%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 후반전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나마 전방에서의 볼을 소유하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리버풀이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약간 맨유가 약간 KO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사실 뭐 의미 없는 플레이가 이어졌었고 양측 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약간 더 방심을 했던 맨유를 리버풀이 또 노리면서 살라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리버풀과 맨유의 격차가 좀 많이 커졌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랑닉 감독이 오늘 경기 3백을 처음에 들고 나왔는데 첫 번째 득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3백의 허점을 잘 이용한 리버풀의 득점이었습니다. 왼쪽 윙백과 스토퍼가 따라서 맨마킹하니까 올라간 그 공간을 노리는 좋은 패스, 그리고 그 이후 마무리가 나와서 득점이 나왔었고,
그리고 후반전에 이제 포백으로 변형을 했지만 포백을 하면은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맨마킹을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네 쪽에 공간이 났었고 마네를 아무도 마킹을 안 했어요. 뭐 린델로프가 좀 차단을 해줬었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근데 뭐 그게 아니었죠. 그냥 멀뚱멀뚱 서 있다가 그냥 마네가 크로스 오는 거, 컷백 오는 거 원터치로 방향만 돌려놓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기세가 꺾이면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포백의 허점을 이용한 또 득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해도 리버풀한테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선수단의 퀄리티 차이가 이제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맨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욕이라고 보일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게다가 더블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당한 거니까요. 게다가 합산 스코어 홈앤 어웨이 합치면 9대 0이거든요. 1득점도 못했어요. 리버풀 상대로.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리버풀 팬이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1-4-1로 시즌부터 축구를 봤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미 리버풀은 중위권 팀이어서 맨유한테 더블 그냥 쉽게 당했었거든요. 1516 때도 뭐 쉽게 그냥 졌었고 그랬다가 이제 1617 클롭이 부임을 완전히 하면서 그때 이제 조금 나아진 모습, 지지 않는 축구, 무승부를 좀 거뒀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맨유를 상대로, 그러니까 클로플 체제에서 맨유를 상대로 더블한 거는 이번 시즌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전 시즌, 뭐 그 전 시즌은 그럴싸 있다 쳐더라도 그 전전 시즌, 리버풀 리그 우승을 하던 시즌에도 맨유 상대로 더블을 못했고, 리버풀이 챔스 우승을 하던 시즌에도 맨유 상대로 더블을 못했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맨유 상대로 더블을 성공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지니까 맨유가 그 부분은 좀 안쓰럽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부상자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 부상자가 많았을 때 그때도 리버풀이 결국에는 승리를 했었거든요. 3대 1인가로 이겼었잖아요. 그때 리그 막판에 리스 윌리엄스랑 나다니엘 필립스가 센터백으로 나왔을 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좀 결국에는 랑닉 감독이 역량이 좀 아쉬운 것 같다라고도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전술적인 부분은 랑닉 감독이 변화는 많이 줬습니다만 결국 클롭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선수단 퀄리티 차이도 너무 컸고 또 아무래도 맨유 선수들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또 4대0 싸움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얘기를 이제 좀 더 해볼게요. 오늘 경기 정말 사실 뭐 살라 2골 1도움, 마네 1골 1도움, 뭐 디아스도 1골 1도움 이렇게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티아고가 오늘 경기 너무 잘했어요. 티아고가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휘저으면서 하는 축구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빡센 팀들이랑 많이 붙어서 그런지 좀 워밍업이 된 것 같습니다. 티아고는 오늘 그냥 원 없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한 80분대 교체가 됐었고요. 부상만 없으면 좋은 선수인데 또 후반기에는 부상이 없어요. 별로. 첼시전 결승전에서 결장한 거 빼고는 또 이제 부상 없이 잘 뛰고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고 결국엔 또 살라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참 맨유가 살려줬습니다. 심폐소생을 좀 해줬고 2골 1도움입니다. 하면서 이제 뭐 득점 1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도움도 이제 다시 아놀드랑 동률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또 마네 또 1골 1도움 디아스도 1골 1도움 디아스 참 잘 데려온 선수인 것 같고 마네도 이제 9번 자리에서 거의 뭐 완벽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정착을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또 결정력도 요즘엔 많이 올라왔어요. 마네가 맨시티전 또 멀티골 넣기도 했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잘 되겠죠. 어떻게든 우승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경기 프리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경기 4월 25일 월요일 12시 30분에 있는 에버턴과의 머지사이드 더비가 있습니다. 또 더비입니다. 자, 그래도 또 홈입니다. 잘하길 바라야죠. 네, 그럼 저는 그 경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